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사진 뉴스, 사진으로 보는 뉴스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배가 도착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규모 7.0 지진이 난 인도네시아 록복섬. 피난보트가 도착을 하자 우르르 몰려서 저렇게 탔다네요. 저분들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몰려서 다 탈 수 있을까요? 배가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연기가 나고요. 불이 나는 모습인데 우주에서 본 캘리포니아 산불이랍니다. 연기가 아주 짙게 나고 있는데요. 유럽 우주기구가 찍은 7일 현재 우주 정거장에서 촬영한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랍니다. 산불의 규모가요. 보면요. 서울 면적의 2배랍니다. 서울 면적의 2배가 이미 탔습니다. 저 정도 규모니까 우주에서 찍어도 저렇게 별난 게 보이기도 하는군요. 자, 다음 기사 좀 준비했는데요. 국제 기사 저희가 몇 가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졸리, 브래드 피트 양육비 충분히 안 줬다라면서 이혼 소송 중에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LA 법원에 소급 청구 서류를 제출했다네요. 자,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아주 유명한 미국 배우들인데요. 지금 이혼 소송 중이랍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피트죠.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별거 이유 유의미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의미한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단한 배우니까 이 유의미한 양육비의 규모도 아마 대단할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자, 여기도 다른 기사 보죠. 일본 소식인데요. 도쿄 의대 여성 그리고 남성 오수생을 동급으로 취급해서 20점 감점을 했답니다. 도쿄 의대는요, 최근에 입시 부정, 입시 비리로 떠들썩건 일본의 대학교인데 보니까 이렇게 점수를 주는군요.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 성차별이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명 교수님. 네. 이거는 우리는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좀 어려운 질문 저한테 던지네요. 예. 네.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논평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양성 문제에 대한 논평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네요. 거의 5배 정도의 차별을 받는 건데요. 예. 우리도 요즘 최근에 워마드 등 이 여성 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불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세계가 우리 또 한국 사회는 물론 일본도 이러한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지 한번 주목하면서 차제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국민은행 또 우리은행 등 금융권에서 여성 성비 차별이 많았거든요. 예. 그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페미니즘이라는 표현을 떠나서 여성 존중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같은 사실을 다루지만 전혀 다른 기사 두 가지를 비교하는 코너입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두 가지 신문을 저희가 비교해놨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삼성의 180조 투자를 대해서 평가인데 엄청난 규모의 투자라고 호평을 한 반면 한겨레는요. 과대평가도 폄하할 일도 아니다라면서 약간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의 사설입니다. 물론 오늘 다른 많은 신문도 비슷한 사설 실었는데 조금 더 좀 분명하게 좀 짚은 내용이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삼성 180조 투자 경제 활력 회복 확산 기폭제 되게 해야라고 달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간 기업 투자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의 최근 투자 규모는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또 평가를 했습니다. 기존 투자 및 고용분을 감안해도 이날 발표된 계획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는 고용 창출과 민생 경제 회복이다. 대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관건이다. 라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겨레 사설입니다.
재무부도 좀 비판적이네요. 삼성 투자 발표 과대평가도 폄하할 일도 아니다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차원의 장기 포석에 따른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따라서 재벌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나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뭐 누구 등등등등에서 그런 신호로 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네요. 물론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약간 결이 다른 내용도 있어 저희가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자, 양기대 전 시장님, 이 두 가지 사설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가십니까? 저는 이 삼성의 발표를 보면서 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예. 생존 전략, 아. 또 승부수다라는 생각이 승부수다. 들었습니다. 대개 과거에 재벌과 정권이 이런 딜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이번에는 절박한 경제 사정 또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예. 일단 큰 틀에서는 삼성이 승부수를 던진 거고 예. 전 특히 그래도 저 180조라는 투자 금액은 별로 국민들이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3년에 4만 개를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예, 예. 것은 굉장히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율배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볼 때 어차피 발표를 했으니까 예. 정부나 또 우리 시민단체나 또 관련 기관들에서 예.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좀 끝까지 추적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잘 투자하고 일자리 늘린다는 거 다 약속 지키는지. 예. 과거에 다 용두사미로 끝났거든요. 뭐 신용만 내다 끝난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특히 그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면서 삼성과 이재용 회장의 진정성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좋은 의미로 나갈지를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두 가지 사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삼성 발표를 박수를 쳐주고 싶죠.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고 싶죠. 왜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180조.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143조 정도 되니까. 예산이 더 되지 않을까요? 예, 정부 예산이 428조, 428조니까 그 한 40%가 넘는 거지고 국내 총 생산의 한 20%까지 되니까 엄청난 삼성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가뭄에 그 물 퍼낼 때 물 한 바가지 넣으면은 물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단 한결의 말도 맞아요. 기업은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80조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의 규제 완화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4만 명이 고용된다잖아요. 기업은 자산단체가 아닙니다. 4만 명 고용하면 4만 명 나가야 돼요. 또 그러네요. 신문에요. 올 연말 최대 승진 인사 잔치하고 쓰잖아요. 제목. 헤드라인 나오잖아요. 그 이면에는 최대로 학살돼서 나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리가 있어야 승진을 그렇죠. 기업이 잘 돼야지 많이 되는 거죠. 장사가 잘 돼야지. 그리고 상생기금 중소기업에 4조 준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업 부서장별로 수익을 따져가지고 그 평가를 하거든요. 결과가 나쁘면 바로바로 나가요. 좋으면 인센티브 받고. 근데 회장이 한다고 해도 자기 담당 사업부에서 중소기업한테 배려를 해주고 상생을 해줘서 한다. 근데 내 사업에는 손해가 난다. 그 사업부장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이런 목표를 갖는 거는 우리가 박수 쳐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실행으로 가려면은 이건 쉽지 않은 거다. 그리고 그 재계에 대한 규제 완화도 있었고 또 재계 스스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계하고 기업하고 같이 정계하고 같이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가서 성의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공자가 얘기한 게 한 나라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국방, 그리고 먹는 거, 경제, 그리고 신뢰라고 그랬거든요. 정부하고 삼성하고 대통령하고 신뢰. 그거는 저는 독대도 해서 야, 니네 정말 뭐가 필요해? 그래, 우통버섯 지금 해주고 대통령이 독대한다고 누가 뇌물 받는다고 생각할 사람 있습니까? 저는 더 신뢰로 해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 박수는 쳐주되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약속을 좀 지켰다는 의미도 좀 있다. 그런 의미네요. 자, 맹 교수님께서는. 저는 그 한국일보는 이제 실사구시 규제 혁신에 대한 비중을 뒀고요. 한겨레 신문은 이제 경제 민주화의 방점을 두고 이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윤 대표님이 이제 경제통이니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삼성공화국과 국민 삼성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민주화 측면에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질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도 황골 탈퇴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나 삼성이 어떻든 한국 경제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참에 한 번에 혁신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얼르고 달래면서 함께 가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그 큰 틀의 부분을 해서는 않는 범위 내에서 예. 규제와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이 상황에서 이 칼을 빼들었겠나. 국민적인 전체 공감들은 한국일보 논평의 비중을 둘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짧게 논평하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요? 예. 저는 아까 응산분리 이야기를 할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에 대한 설득이 가장 필요하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예. 저는 이번에도 그 이야기가 그대로 관철되는 거라 봅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예.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 기업이라고 했을 때 항상 기업이 꼬로 재벌 아니냐. 반기업적 정서로 연결된다는 게 지금 문제되는데요. 예. 그걸 갖다가 말은 반재벌이라고 하면서 예. 생각은 반기업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봐주고 예. 기업의 혁신 없이 기업의 발전 없이 일자리 늘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경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것을 반드시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재벌은 재벌대로 룰을 어길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예. 항상 유리한 쪽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반재벌이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니냐. 재벌에 대한 어떤 완화책 아니냐. 이렇게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 그 부분도 말이 안 맞고요. 예. 그리고 친기업적이라고 해서 너무 재벌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삼성의 투자 발표는 당연히 국가 성장, 국민 성장,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고 그 조치에 대해서 환영을 해줘야 되고 예. 다만 이 부분이 재벌에 대한 어떤 시각을 달리 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시 계속적인 회초리를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분들 보니까 사설에 다 의미가 좀 있다. 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좀 비교하려고 봤는데 다 의미가 있는 사설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요 드루킹 특검 얘기 나왔는데 이거 좀 마저 보겠습니다. 드루킹 특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입니다. 송인배 11일 소환을 검토한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오늘 재소환됩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앞에 많은 기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조사를 받았는데 또 받게 됩니다. 이것도 관련 기사 보죠. 특검 김경수 오늘 재소환 진실의 공방 2라운드. 백원우 송인배 다 청와대 비서관인데 소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드루킹과 관련된 이른바 도변호사인데요. 구속영장 또 기각. 그래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현장 모습 잠깐 나왔는데요. 자, 양기대 전 시장님께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김경수 지사가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혹시 오늘은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가능성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사건은 계속 진실 공방으로 지금 뒤잡고 예. 있는데요. 예. 우선 특검은 김 지사가 예. 킹크랩 예. 그 시연에 예. 참석했다. 킹크랩. 예, 그래서 댓글 조작에 킹크랩이 잘 생각이 안 나셨나 봐요. 그 공모했다 예, 이렇게 하는데 김 지사는 무슨 소리냐? 예. 그런 적 없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것도 당당하게 예.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점에서 두 사람 진술이 완전히 달라요. 네, 지금.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대질신문 그것도 또 김 지사는 예. 대질신문 받겠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치인들 예. 또 지자체장들이 잘못했으면 처음에 큰 소리 치다가 되게 꼬리 내리는데 예. 김 지사는 상당히 일관되게 예. 본인의 무관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 변호사께서 지금 특검 상황이 이제 오늘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뭐 당연히 오늘 대질신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질신문 뭐 당연히 있을 것 같은 예. 걸로 추정을 하시네요. 사실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 예. 진술이 엇갈릴 때는 예. 당사자들을 불러서 예. 예. 같이 대질신문을 통해서 어느 진술이 옳은지를 확인해 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 대질신문도 없이 자기 각자 주장을 들어본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대질신문 자체가 예. 서로 이야기하는 모순을 서로 보는 앞에서 예.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 대질신문 필요하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 대질은 단순히 드루킹뿐만 아니라 드루킹과 어떤 그 주위에 연관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 이 사람 예. 많이 구속돼 있는 사람 많지 예. 않습니까? 이분들도 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사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런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다 대질신문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심지어는 지금 수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 수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청와대 뭐 백원우 비서관이라든지 예. 뭐 송인배 그 이런 지금 것까지 소환 다 불러서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예,
그분들도 어떻게 진술할지 지금 전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은데 예. 일부 사실만 인정을 하고 예. 그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하고 또 진술이 엇갈린다면 이분들도 대질 신문을 해서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관행인 것이고요.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일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밝히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과연 이 특검이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 내 모든 것을 해소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장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요.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후 돌아가서 김경수 지사가 신경한 고백을 SNS에 올렸는데 장미꽃과 가시, 꽃길이어도 늘 조심하고 경계하며 걸어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번에 이 소환 조사할 때 누가 꽃을 던졌어요. 장미꽃을. 그 내용 같으네요. 마지막 부분에 끝까지 꿋꿋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썼으나 오늘 다시 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맹 교수님. 오늘 상황 어떤 좀 구체적인 아까 대질신문 얘기했는데 특검 조사가 좀 어떻게 좀 명쾌한 걸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대질신문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기조가 이젠 종점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핵심은 2016년 11월 6일 날 있었던 그 소위 산채에서 있었던 드루킹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봤냐 안 봤냐, 묵시적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오늘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미국은 북한산 석탄 관련 한국을 신뢰한다. 클레임 건 적 없다. 그렇죠. 요즘에 떠들썩한 건데요. 내용 보면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논란을 두고 청와대가 8일 우리 언론이 이 문제에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낸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미국도 별다른 소리를 안 하는데 우리 언론만 자꾸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해서 약간 좀 그래요. 반박을 하는 거네요. 근데 지금 또 언론이 문제 삼고 있거든요. 또 이 자체가 기사가 되고 있어요. 옆에 좀 보겠습니다. 북한산 석탄 논란 어물쩍 넘어가면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청와대 입장과는 좀 다릅니다. 청와대는 자꾸 이런 식의 비판하는 거를 너무 언론이 좀 지나치다라고 보지만 언론은 계속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의제기를 하거나 언론의 의무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자, 아침의 맹결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